1950년 6월 25일 자유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낯선 땅에 당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한 나라는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들은 과거의 감사함을 잊지 않았고 2022년 10월 21일 72년이 흐른 오늘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 수호 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정책 간담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보훈외교단 4기 정책팀장 박소민입니다. 먼저 인도 에티오피아와 의정부시 우호 협력도시 체결과 UN 참전용사들의 평화 수호 정신, 세계 시민의식 계승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앞서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외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외교단은 UN 참전용사 및 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을 알리고 국민들이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개발합니다. 또한 국내 학교의 보훈교육을 정례화시키는 데 힘쓰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의정부 청소년 보훈외교단은 에티오피아 후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참전 유공자와의 만남, UN 참전용사 후손들과 함께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청소년으로서 UN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보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 보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많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보훈의식을 고양하였습니다. 다양한 보훈 테마의 체험 부스와 현대무용을 접목한 현대무용 공연,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지원 요청으로 7월 27일 KBS에서 방영된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위고 투게더라는 기념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외에도 UN 참전용사 후손과 함께한 기억의 노래 뮤직비디오 촬영, DMZ 방문, 다양한 보훈 캠페인 활동 등 6.25 참전용사와 UN 참전용사,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정책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보훈외교단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정부 청소년 보훈외교단이 준비한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책 발표는 시민들의 보훈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의정부시와 인도, 에티오피아 우호 협력도시 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두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UN 참전국과 우호도시 체결 방안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훈외교단 박수현 단장의 에티오피아 의정부시 간 우호 협력도시 체결을 위한 발표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외교단 단장 박수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의정부시와 이티오피아 간 인재양성 협력 플랫폼 구축입니다. 먼저 이티오피아와의 협력을 준비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티오피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티오피아는 6.25 전쟁 참전국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가입니다. 253전 253승이라는 큰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부대, 강유부대가 바로 이티오피아의 군대입니다. 현재 이티오피아는 다양한 유엔기구와 아프리카 연합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정치, 외교, 문화의 중심이 되는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기도 하며 아시아와 유럽과의 거리가 타 국가에 비하여 가까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기에 이티오피아라는 국가는 정말 뜻깊고 적합한 국가라는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첫 번째로 의정부시와 이티오피아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며 글로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티오피아와의 인재 개발 양성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존 이티오피아와 국내 도시의 국제 교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칠곡군과 이티오피아의 디겔루나는 함께 국제교류 협력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칠곡군은 디겔루나에게 선진교육 농업 환경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를 신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겔루나의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발전 교류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국제교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희는 의정부시와 이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두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파주시와 호주의 투움바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자세히 양자 간의 교류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을 제공하였고, 투움바시는 파주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시대 언택트 교류와 교육, 경제, 교류, 협의 등 두 도시가 서로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상호 발전 체계가 구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와 이티오피아의 상호 인적 교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티오피아는 왜 의정부시와 협력을 해야만 할까요? 먼저 이티오피아의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9대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티오피아는 중소기업, 제조업, 육성 강화와 인적 자원 양성 교육, 보건 향상,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 사회적 권리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추진 전략을 함께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바로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에는 을지대, 신안대, 경민대가 있어 이티오피아의 선진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용연산업단지가 있어 중소기업과 제조업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어 이티오피아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업교육과 취업 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기 적합합니다. 이제 의정부는 왜 이티오피아와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의정부시 김동궁 시장님의 공약과도 일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하는 등 인적 자원 개발과 일자리 개발 등 청소년 취업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선호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선호도 조사 결과 국제교류 사업의 선호도가 상위권으로 나타나는 등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의 욕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보훈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정부 부처 공모사업에서 연속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고 있는 등 청소년 보훈 프로그램을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도시 청소년들의 보훈의식 및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티오피아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직접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먼저 이곳에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신 영웅들과의 직접 만남으로써 자발적인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 봉사활동입니다. 이는 직접 보훈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료봉사, 참전용사 마을 시설 정비, 각종 생활용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와 지원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양 도시 청소년들의 취업, 직업교육, 글로벌 인턴십 기회 제공 등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정부는 취업과 교육으로 나누어 이티오피아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취업 분야로는 산업단지의 취업교육과 취업기회 제공, 교육 분야로는 직업교육센터의 직업교육, 관내대학교의 장학생 혜택, 그리고 기숙사 제공과 같은 교육환경시설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 이티오피아는 의정부시 청소년들에게 유엔이나 아프리카 연합, 주한 이티오피아 대사관 등 국제기구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정부시와 이티오피아는 상호 발전 체계 구축을 통해서 첫째, 유엔 참전 용사와의 교류 및 봉사활동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적 보훈, 세계시민 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인재 양성 체계 구축으로 청소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질 높은 취업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교류의 장 마련으로 미래 세대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 시장님과 이티오피아 대사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의정부시와 유엔 참전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청소년 보훈 외교단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의정부시와 이티오피아 간 인재 양성 협력 플랫폼 구축 제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효민 부단장의 인도와 의정부시 우호 협력 도시 체결을 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외교단 부단장 장효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인도 아그라와 의정부시의 인적 교류 등 상호 발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왜 인도를 협력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로 인도는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대한민국과 인연이 깊으며 현재까지도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그라시 내에 참전부대인 60 공정야전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며 그 중에서도 인도 공과대학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세 번째, 인도는 K-팝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와 인도를 세 가지 키워드로 연관지어 어떻게 상호 발전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의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이 인도 아그라시 내에 위치한 6.25 참전부대인 60 공정야전병원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의정부시 내에 대학병원인 을지대학교, 가톨릭대학교가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대학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 시민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IT입니다. 인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공과대학 또한 우수합니다. 그리고 최근 의정부시는 시정 목표로 IT 대기업 유치, 테크노밸리 조성 등 IT 공과 계열의 교육 및 사업의 발전을 새로운 목표로 수립하였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이듯 IT 기업 유치 및 바이오 첨단 의료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김동근 시장님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문화예술입니다. 다들 블랙핑크라는 가수 아시나요? 요즘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비중은 3.7%이지만 인도는 10%로 비중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는 관내 2개의 대학에 문화예술학과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는 디자인예술대학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자인학부, 연기전공, K-팝 전공, 태권도 교육 융합 전공, 모델 콘텐츠 전공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경민대학교에는 예체능 계열 학과 중 공연예술과, 레포츠과, 실용음악과, 태권도 외교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는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를 시정 목표로 수립하여 K-팝 뮤직 페스티벌, 도심문화축제, 청소년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을 의정부 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선진 문화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키워드처럼 인도에서 K-팝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그만큼 인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죠. 이에 의정부시에는 관내 2개의 문화예술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인도 청소년 대상 유학 장학생을 운영한다면 선진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는 IT 관련의 분야 발전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수준의 초기 단계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반면 인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공과대학이 의정부 청소년들에게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여 IT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인도에게 문화예술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인도는 의정부시에 IT 관련 분야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적인 발전 과제로 첫 번째, 보훈 및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리더십 향상, 두 번째는 의료지원국을 인연으로 한 의료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발전 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아그라에는 육군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의정부시의 청소년들이 교류한다면 상호 미래 세대들의 보훈 및 세계 시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글로벌 리더십 향상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 발전 과제의 세부 내용은 의료학과 교환학생, 공동 클러스터 및 게더링, 국제의료봉사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 내에 존재하는 을지대병원, 성모병원과 인도 아그라시 내 많은 병원 및 60 공정야전병원과 의료 교류를 진행하고
도시간 의대생의 의료 교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인도 내 국제의료봉사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의료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호 발전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분야는 IT와 문화예술입니다. 먼저 인도는 IT 공과대학에서 의정부시 대학 및 의정부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IT 관련 교육을 의정부에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인도는 의정부시의 정책 사업인 IT 관련 발전에 대해 공동 연구와 IT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인도의 관내대학교의 유학생 장학 제도를 운영하여 인도 청소년들에게 선진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의정부와 인도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의정부는 인도의 문화예술 축제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인도와 함께 음악, 댄스, 전통공연, 영화 등 다방면의 문화예술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입니다. 원주시와 로아노크시의 교류를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학생교육, 문화교류는 물론 의료 관련 공동연구, 의료인력 교류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책 실행 시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보훈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의 올바른 세계 시민 의식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지원국으로 시작된 인연을 의료 관련 교류를 진행하여 UN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상호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으며 의정부 시장님과 인도 대사님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와 UN 참전국 간 우호도시 체결을 위한 수많은 고민이 드러난 발표였습니다. 발표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장님과 각국 대사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로 의정부시가 UN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청소년 보훈활동 및 시민들의 보훈의식 향상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보훈외교단의 임원 지혜원의 청소년 보훈활동 활성화에 대한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외교단 임원 지혜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시민들의 보훈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인류 보훈 실현을 위한 미래 세대의 보훈활동 활성화 방안, 뒤이어 관내 시민 선호형 보훈 테마 공간 조성을 통한 보훈의 일상화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배경, 목적, 우수 사례, 정책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외교단은 보훈 활동에 있어 최종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년간 여러 활동을 하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7개월이라는 활동 기간 동안 참전 유공자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UN 참전용사 후손분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보훈축제 및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 국가의 정신적인 기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즉 보훈의식의 중요성과 함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보훈의식 향상과 인류 보훈 실현에 미래 세대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의 보훈 관련 실태가 과연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훈 관련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청소년들의 보훈의식이 낮은 점, 보훈 실천 주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 보훈 활동 단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확인한 후 저희 단체는 청소년 보훈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낮은 보훈의식 실태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세계 가치조사 국민 보훈의식 비교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12위로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보훈 실천 주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가별 청소년 국가관 보훈의식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보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높으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나 봉사정신, 국난 극복 의지, 전쟁 발발 시 참여 의지, 국민의 기본 의무 자발적 이행 의지가 1위 국가와의 많은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난 극복 등 국가를 위한 주체적 역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훈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보훈 실천 주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훈 활동 단체 부족 실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훈 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가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외교단 외에 찾기 힘들 정도로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놓은 정책은 바로 청소년 해외 보훈 사절단 선발 사업 운영입니다. 해당 정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보훈 관련 활동 단체 중 우수 단체를 선발하여 해외 파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책의 추진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형태의 청소년 보훈 활동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보훈의 주체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리더십 증진 및 국제적 세계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별 지속 발전 가능한 형태의 청소년 보훈 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해외 보훈 사절단 선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청소년 보훈 단체 형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훈 단체 해외 보훈 사절단 선발 사업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지역 보훈 단체 연계 지원, 국제 보훈 행사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단체들이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다음으로 우수활동 단체 간 워크숍, 우수활동 사례 발표, 우수활동 단체 선발을 통해 단체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보훈 사절단을 파견하고 각종 보훈 단체 표창을 수여합니다. 우수활동 단체 선발 평가 기준은 단체의 효과성, 주도성, 교류와 협력도, 만족도로 나뉩니다. 지역사회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했는지, 보훈 활동의 공익성과 파급력이 어떠했는지 단체의 효과를 평가해보고 참가자들의 창의적 보훈 문화 형성 여부와 참가자들의 주도적인 보훈 활동 여부를 판단하여 주도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관내의 지역사회 교류와 보훈 단체와의 교류 형성이 어땠는지 평가하고 참가자의 만족도와 국가 유공자 등 명예 성향 정도를 살펴 만족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개의 청소년 단체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3단체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단체 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추후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종으로 선발된 해외 보훈 사절단은 해외 현충시설 견학, 간담회, 인터뷰, 특강 등 해외 현지 보훈 관련 단체장 및 대사와의 만남을 갖는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보훈 활동 운영을 통해 세계 시민들의 보훈의식 및 평화 수호의식 향상 활동을 추진합니다. 해외 보훈 사절단은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해외 보훈 사절단의 글로벌 리더십 및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을 도모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해외 보훈 사절단은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 외교단, 바로 저희 단체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 외교단은 청소년이 직접 주최하는 보훈 페스티벌, 캠페인을 개최하여 새로운 보훈 문화를 전파하는 등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UN 참정용사 후손과의 교류 시스템을 통해 UN 참정용사 후손분들과 함께 진행한 포럼을 바탕으로 청소년 및 시민의 보훈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보훈 행사 참가 및 외국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적 보훈 행사에 초청받은 바 있으며 인도, 에티오피아와 의정부시 간 교류 사업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외 보훈 사절단 선발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낮았던 청소년들의 보훈의식을 청소년들의 보훈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잘못됐던 보훈 실천 주체에 대한 인식을 청소년의 주도적인 보훈 활동 운영을 통해 인식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청소년 단체를 해외 보훈 사절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보훈 활동 단체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정부시 청소년 보훈 외교단의 정책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내 시민선호형 보훈 테마 공간 조성을 통한 보훈의 일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선호용 보훈 테마 공간 발표를 맡게 된 신은수입니다. 앞서 발표한 분의 말씀과 같이 저희는 지난 7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상화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시민선호형 보훈 테마 공간 조성으로 보훈의 일상화를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인 보훈의 일상화의 수단으로 보훈 테마파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 테마 공간의 기능과 활성화 필요성입니다. 첫째, 기능입니다. 현충시설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기념과 추모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특수 목적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활성화 필요성입니다. 현충시설의 가치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 접근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2022년 5월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현충시설 관련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훈 테마 공간의 발전 방안입니다. 첫째, 현충시설의 예술적,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충시설의 기념과 추모는 강압적인 방식은 지양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일상 공간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위치를 옮기거나 접근성을 개선, 도시공원과 연계로 자연스럽게 보훈 테마 공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마찬가지로 2022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련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보훈 테마 공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훈 테마 공간의 인지도 및 관심도 저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도와 관심도 측면에서 40~50점대의 수치를 나타낸 50대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치의 관심도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의정부 보훈 테마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고착화된 형태의 보훈 테마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은 의정부시의 현충탑입니다. 물론 현충시설의 기본 기능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고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의 제안입니다. 바로 의정부역 전 근린공원을 시민선호형 보훈 테마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선호형 보훈 테마 공간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보훈을 실천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보훈 테마의 시민문화공원입니다. 그럼 왜 역전 근린공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접근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전 근린공원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통일 테마공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훈 관련 조형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테마를 보훈으로 확장하여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럼 보훈 테마 공원의 조성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억의 벽, 보훈 영상 상영 공간, 호국 영영 추모시설, 보훈 카페 운영입니다. 디지털 기억의 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억의 벽은 기존의 자필이나 편지로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면 화면에 게시된 후 저장되는 등 호국 영영을 위한 감사의 메시지가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직접 보훈 활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 영상 상영입니다. 영화관처럼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 아닌 크고 작은 여러 개의 LED 상영판을 공원 곳곳에 설치하여 공원의 인테리어를 담당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보훈 영상을 송출하여 시민들에게 보훈의 일상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아무리 시민선호형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기능인 추모 참배 등이 가능한 직접 보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보온의 일상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온을 테마로 머그컵, 텀블러 등 굿즈 판매, 그리고 카페인의 보온을 테마로 한 인테리어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보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수익금은 호국 영웅 및 후손들을 위해 기부하여 시민들에게 간접적 보온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로는 노원의 노원불빛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원래 경춘 화랑대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래 기차를 테마로 한 공원이었습니다. 흉물스럽게 공원이 낙후되어 가고 있었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현재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온 테마 공원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 놓아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중교통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대중교통의 음성 안내입니다. 예시로 제가 음성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은 의정부역 동부광장역입니다. 이번 역에서 내리시면 시민들을 위한 시민선호형 보온 테마 공원이 있습니다. 보온 테마 공원에 방문하시면 시민 참여 활동, 보온 카페, 추모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온 테마파크에 방문하셔서 보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로 의정부 경전철의 보온 테마 랩핑입니다. 호주는 보온을 테마로 한 경전철이 운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의정부도 경전철을 활용하여 보온 테마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있는 시민선호형 보온 테마 공간을 조성한다면 시민선호형 보온 테마 공간 제공을 통한 보온의 일상화를 이룰 것이고 보온의 일상화 실현으로 시민들의 보온의식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올바른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 통합 등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으며 저희와 함께 활동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찾아와 주신 UN 참전용사 후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보온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청소년들의 높은 보온의식이 잘 드러난 발표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행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UN 참전용사 후손들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소감과 더해서 UN 참전국가의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My name is Marawi Hunde Jawi. I'm from Ethiopia. I'm son of Korean War veteran, Corporal Hunde Jawi. So today's mini memorial ceremony was really awesome. I mean, it was more emphasized on the policies on how friendship in the future can be continued, and the Ujumbu city get together with us and exchange about on how to keep our friendship that's arise from the blood relationship. You can say blood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War veterans. So I really appreciate what the youth are doing under the instruction of their directors. I mean these Peace Corps directors and Peace Corps members,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lik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of our today's ceremony here. So it was, all in all, it was so impressive and kind of commemorative, and thank you so much. 오늘 보훈 촉진 간담회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만났고 너무 깊은 시간 보냈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그 대사관님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다들 인도 대사관까지도 다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로메라고 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평화 수호 정신 계승을 위한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에티오피아와 의정부시 우호 협력 도시 체결과 유엔 참전용사들의 평화 수호 정신, 세계 시민의식 계승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72년 전의 기억과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인도와 에티오피아, 의정부시가 우호 협력하며 동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소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